편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 계시는 것보다는 이 위에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 저 애국단체 집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여기가 뭐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거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니까요. 오늘 이 강연은 이 참깨방송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큰 소리를 하신다든지 핸드폰을 받는다든지 하면 저기 다 녹음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누가 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 조용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가 아마 이 저축은행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저축은행에 예금하고 계시는 분들 참고로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예, 꽤 많으시겠는데 상당히 조금 불안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절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그 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5천만 원 이상은 다 떼이는 거 아니고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요새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 값을 이야기를 할 때 뭐 10% 깎아주겠다든지 20% 깎는다는 거는 할 수가 있지만은 반값으로 주겠다고 하면은 일단 그 사기성을 의심해야 되듯이, 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 말 속에 굉장한 그 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학 등록금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입니다. 요 시기에 근 2배로 올랐고, 당시에 김진표라고 교육부 장관을 한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국립대학의 등록금도 사립대학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인터뷰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반값 등록금을 채택해야 된다고 이 촛불 시위장에 등장하고 하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가 좌파 정권 때 벌려놓은 것을 초기에 정리를 못해가지고 다 덤태기를 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축은행 사건도 그렇고 이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는 반헌법적 종북 세력의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 세력을 강화시켜 줘가지고 이렇게 코난을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못했느냐? 국회, 지방정부, 청와대 권력까지 3권을 다 잡은 상태에서 왜 정리를 못했느냐? 헌법하고 진실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느냐 하는 것은 딱 이유가 간단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기. 이 용기가 없는 정치는 다른 걸로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을 참모의 머리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는 것을 전략 전술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투쟁이기 때문에 싸울 용기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용기 없는 자의 부지런함은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은 억울해할 거예요. 자기는 아침 5시에 출근하고 밤낮 없이 뛰고 원자로 수주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갔다 오기도 하고 하는데 왜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을 할 것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기. 그럼 용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용기가 2가지 용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은 첫째, 깡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깡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왜 깡이 있느냐?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이기심에서 나오는 용기를 깡이라고 한다면은, 공분심에서 나오는, 어분심에서 나오는 큰 용기가 있어요. 애국심. 그게 애국심이고 공분이라고 그러죠. 공분한다.
한자가 참 이럴 때 좋은 표현입니다. 공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분노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분심이 상당히 약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깡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왜 깡이 있는 사람이 겁이 많으냐? 이기적 용기냐 이타적 용기냐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보면은 이게 사기를 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용어를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용어를 혼란시키는 것. 사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컵인데 이걸 무슨 금이라고 한다든지 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름이 컵이 아니고 금이 되면 그때부터 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기의 시작은 용어 혼란에서부터 개시가 되죠. 이 저축은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저축은행은 이름이 상호신용금고였어요. 상호신용금고라는 그 말 속에 여기는 조심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심해라. 그런데 이것을 김대중 정부 때 들어가가지고 저축은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벌써 이름에서 저축도 아주 안심을 하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용어입니다. 은행이 문 닫는 일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된 것이죠. 용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주 사기의 출발이죠. 그 다음에 또 요새 신문 보면은 뭐 이상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SPC라고 그래가지고 특수목적 회사 뭐 이거를 SPC라고 부르고 이 신도시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 대출하는 것을 대규모 부동산 개발 대출 금융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요걸 또 뭐라고 바꿨느냐 PF라고 했어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영어에 대한 일종의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영어로 써놓으면은 뭐 같이 근사한 것 같이 보이고 PF라고 하면은 뭐가 좀 고상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사기를 SPC는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다 유령회사고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했지만은 저축은행 정도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대규모 건설공사에다가 그냥 몇천억씩 때려 넣어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이런 꼴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용어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두 분이 강연을 해주시겠는데 맨 처음 부탁할 분은 조영환 올인 코리아 대표입니다. 조영환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력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분의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조영환 씨가 장명한 것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광주 1고 출신 금융마피아의 부산 서민 착취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무슨 부패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흐려지는 거예요. 주범 집단은 광주 1고 출신 금융 마피아입니다. 한 10여 명 되는. 고난 사람도 아니고 광주 1고 동문회도 아니고 그 10여 명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연, 학연 그리고 권연이라는 게 있죠. 한국에는 또 권력의 연출 이걸 권연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타고 각계각층 사람들을 부패시킨 사건이죠. 또 다른 저축은행도 그게 덩달아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광주 1고 출신들의 인맥도를 끈질기게 보도하면서 왜 대다수 언론이 이 핵심적인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직접 표현하지 않느냐고 한 달에 걸쳐서 캠페인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이 사실이 알려지고 언론에서도 광주 1고 출신이라는 표기를 하기
그걸 하면서 또 부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진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부산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시위도 하고 서울에 와가지고 청계천에서 각종 전단지도 돌리고 하는 기자 겸 이 애국 운동가인 우리 조영환 선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금융감독원의 전신인 금융감독원이 4개 기관이 합쳐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용관리기금이 있었습니다. 신용관리기금은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단자회사 상호 신용금고를 감사하는 그 회사에서 바로 이 상호 신용금고를 담당을 했던 전 신용관리기금의 감사반장이신 최종공 씨를 모시고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두 세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조영환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